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전쟁과 갈등을 어떻게 화해와 그리고 공존으로 변화하고 승화시켜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한번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잘 답사해 보시죠. 접경 지역이네요, 이번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화기행. 오늘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통일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장소는 바로 이곳,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역사책에서 그 사건 배울 때 그때 희생됐던 북한군들, 죽었던 북한군들은 어디 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다시 품을 만한데 저곳에 다 있는 거군요, 지금. 한국전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전했고 또 그 당시의 인명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쟁 중에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 그리고 전후 북한의 난파 공작원 등의 유해가 이곳 파주에 안장되어 있는데요. 현재 중국군의 유해는 송환되어 북한군의 유해만 이곳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유해에 관심을 갖게 된 셈입니다. 1949년도에 제네바 협약에서 그러니까 적대 행위의 결과로 이제 희생된 그러니까 자국민이 아닌 희생자들의 유해를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1990년대 이후에야 그 제네바 협약의 정신을 우리도 이제 좀 포용하고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저렇게 적군 묘지를 잘 조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뭐 성숙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동시에 특이하게 보통 뭐 묘지는 남향이나 뭐 남동향 정도로 많이 하는데 북향으로 돼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제 고향인 그래도 북쪽을 바라보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면서 상당히 우리 사회가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됐구나. 심지어 전쟁 때 혹은 전쟁 이후에도 계속 극단적 갈등의 폭력의 상대방이었는데도 저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에 나아가 뭐 평화에 대한 열망도 크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는 연천군 중면행정복지센터 앞인데요. 이곳은 대한민국 평화기행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곳, 연천군 중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는 북한 포탄 낙하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북쪽에는 남쪽에서의 확성기, 대북 비난 확성기 이제 방송과 그리고 이제 전단지 적대적인 전단지 이제 살포가 굉장히 이제 위협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느껴지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북에서 이제 고사총탄을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죠. 민간 단체들이 이제 전단을 북으로 보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고사총탄을 한 10발 정도를 이제 거기 이제 썼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도 이제 40여 발의 이제 대응 사격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북쪽에서 쐈던 그 고사총탄의 몇 발이 바로 이 중면의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이렇게 몇 발이 떨어졌는데, 바로 여기는 연천군의 이제 주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바로 그 거주 지역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인명피해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네. 민간인 통제 초소를 지나면 이곳 임진강 평화습지원을 들릴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망원경으로 한번 두루미를 찾아볼까요? 두루미는 예로부터 학 혹은 단정학이라고 불리면서
신성함과 고고함, 그리고 행운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두루미의 서식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곳 임진강 평화습지원이 조성됐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만나는 두루미, 정말 신비롭고도 색다른 경험이지 않을까요? 바로 이 태풍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 중에 임진강과 군사분계선과 그리고 각종 철책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종합 세트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남북 간의 경계에 있는 모든 철책을. 그렇죠. 그 경계선들을 이제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태풍전망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 전망대를 또 좋아하는 편인데 자주 가는 것을 이 산림, 그러니까 숲의 어떤 보존이 얼마나 잘 생태 환경이 보존되어 있는가를 또 잘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뒤쪽의 숲하고 전망대 이 남쪽의 숲과 북쪽의 숲이 초록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여름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손때를 묻히지 않은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걸 또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 전망대이기도 해서 종종 갑니다. 그 태풍 전망대는 북쪽이 정말 잘 보이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고 또 동시에 남과 북이 서로 간에 더 전진돼서 만들어진 지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대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그냥 강 바로 한 발짝 건너면 북한인 지역이다 보니까 그 뭐랄까 임팩트가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곳이었어요. 저희 그 접경 지역 그 연천에서 청소년들의 남북 청소년들의 교류를 생각하고 원래 만든 한반도 미래센터 전경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저기 이제 방문해 보시면 38도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이게 경계선을 그어 놓았고 그래서 38선 이남과 이북을 그 자리에서 오고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기증을 받은 베를린 장벽의 일부도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통일된 지 한 3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 이후로도 30년 동안 더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대비되는 상황, 분단의 이제 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성찰해 볼 수도 있죠. 아마 전 세계에서 독일 베를린 장벽 잔해를 가장 애틋하게 바라보고 소중하게 바라보는 게 우리 아닐까 싶어요. 분단이 우리의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구체적으로 좀 상상해보는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는 아예 딱 통일 7년 이후의 모습을 나름 상상해서 보여주는데 뭐 그런 우리가 이제 통일이나 통일 이후를 생각했을 때 그 상상은 아주 구체화될수록 좋은 것 같거든요. 대한민국 평화기행. 오늘은 남북의 경계와 가까운 파주와 연천을 다녀왔는데요. 남북의 경계에 서서 통일 이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벌써부터 다음 기행은 어디로 떠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다음에도 함께 떠나요.